네, 출란교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워지네요. 뭐 봄인가 했더니 이제 여름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난 관리하실 때 각별히 좀 주의하시고 난실 온도 올라가지 않게 관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예전에 출란 알스 신잡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죠. 제가 난 거래를 하면서 느꼈던 여태까지 긴 세월을 통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부도덕한 난 거래 행위와 요 근래 들어서 출란교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보해 주신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뇌피셜, 제 생각, 요걸 덧대어서 총 3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고 또 오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목을 어떻게 뽑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라져야 할 난거래, 해서는 안 될 난거래, 뭐 등등 여러 가지 문구를 뽑아봤는데 가급적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모든 난상인들을 도매급으로 넘겨서 싸잡아 비판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기존의 난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몇몇 사람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난상인들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일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한 난거래를 하는 난상인들조차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동영상 쭉 올린 것을 시리즈로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설문조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난상이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사기꾼이에요. 이거는 생화당 최 사장님도 인정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난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난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상당히 이렇게 좀 우대해 준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난상인 그럼 저 도둑놈, 저 사기꾼, 저거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유튜버는 난을 팔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산채한 난을 팔려고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과 방송을 할 정도로 난을 판매하는 행위가 그 정도로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웃지 못할 천국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난 판매하는 행위가 제가 다음 주부터 난을 팔겠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팔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럼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현상이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분들 또는 그런 만드신 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지의식을 가지셨던 분들, 그 그룹에 속해있던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 책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보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버에서 산채를 아주 많이 다니시는 분이 이제 회원들을 모집했겠죠. 회원 가입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서클 활동을 조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개인적 SNS를 통해서 주말에 산채에 가는 때 같이 동행하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모임을 갖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임을 통해서 몇 번 이제 산채를 다니기도 하고 또 산채를 다니다 보면 그분의 난시를 한 번쯤 구경해서 한 번쯤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난도 또 사게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산내를 몇 번 가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더라는 거죠. 약병을 꺼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주 가는 밭자리, 남들 눈에 띄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는 이런 밭자리에서 민출 안에다가 약을 이렇게 뿌리는 걸 봤다.
그 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이 닿는 순간 난 잎에 물이 빠지고 마치 서호반처럼 탈색되는 그런 약인 거죠. 그래서 그 탈색이 되는 기간이 만약에 뭐 한두 달 정도 지나서 탈색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가서 그 난을 산채해 오거나 산채 뿌리를 보여줘야 되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찍으면서 서호반을 발견했다라고 거짓 방송을 하는 것을 자기가 목격했다, 이렇게 제보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럼 뭐 그런 걸 이제 제보는 받았다고 방송은 해서 여러분에게 주의를 주는 거는 뭐 제가 제 의무이기도 한데, 제가 몇 달 전에 방송한 내용 중에서도 제가 스스로 가짜 서호반인 느낌을 받으면서도 구입한 난을 여러분에게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서호반이 이렇게 있는데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이 이게 하나하나씩 볼 때는 물이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이 입장을 세 개를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이 위치가 거의 비슷하더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이 입장마다 이 높이에서 같이 물이 빠지는가. 이런 경우는 입장 세 개를 이렇게 잎이 뭐 한 손가락밖에 안 되는 조그만 잎이니까 하나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뺀 게 아닌가, 좀 성의 없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물을 뿌릴 때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뭐 물이 닿거나.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공개를 했는데 조만간에 한번 더 공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 봄에 신화가 붙었어요. 그래서 신화가 무지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뭐 있지도 않는 얘기를 너무 과장해서 난개를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괜히 뭐 난 판매하는 상인들을 괜히 욕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제가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반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근거를 대고 수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직접 구매해 봤고요. 또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제보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는 전화 문자로 왔어요. 제가 이제 제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안심번호로 공개했더니 그 안심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주고받은 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뭐 그 상인도 내가 공개할 수 있어요. 공개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왜 지켜보려고 하냐면, 그 분이 이제 제가 반품 신청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 가짜 물 빠진 서호반을 구매한 것 같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물 빠짐 현상이 이상해요. 왜냐면 물 빠진 자국마다 여기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움팍움팍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라가는 듯한 느낌이죠. 얼핏 보면 표가 잘 안 나요.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그리고 물 빠짐 현상이 이상해요. 녹색으로 됐다가 유백색으로 됐다가 다시 뭐 육색으로 됐다가 이렇게 아주 불규칙하게 빠지면서 누가 봐도 이거 자연스러운 물빠짐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화가 무지로 나왔다. 전혀 뭐 끼도 없다. 왜냐하면 진짜 서호반이라면 물이 빠지면서 녹이 차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녹이 완전히 찼다가 나중에 빠지더라도 그 흔적은 신화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무지로 왔다. 그래서 반품을 하시라 했더니 뭐 대답은 안 하시네. 반품하시겠죠. 반품하시는데 반품을 안 받아주고 뭐 분란이 생긴다면 제가 그 상인을 공개할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이제 수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뭐 문제가 있다.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맨 끝에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례별로만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 배양 출란이 됐던, 아니면 진짜 산채인데 자기가 키우고 있는 것이 그런 출란이 됐던, 약간 그 외지에 사시는 분들, 저희 교회 바운더리에 자기 난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관리하는 어떤 조그만 야산 정도를 쉽게 자기가 이제 그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저도 몇몇 분들을 봤지만 그 산에다가
세력이 좀 약해서 뭐 이렇게 이게 좀 힘들어하는 난들은 산에다가 심어놓고 산에서 아예 그냥 자연적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몇몇 부도덕한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산에다 심어놓는 경우가 있죠. 그 산에다 심어놓은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나무에다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해두고 한 1년 또는 뭐 2년이 됐던 아니면 6개월이 됐던 뭐 가을쯤에 심어놨다가 봄에 신화가 올라올 때 가던 하여튼 가서 마치 산채에서 그 복륜, 중투, 서우반, 사피를 발견한 것 같은 연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공통점이 있죠. 발견했다라고 흥분된 목소리만 전하지 뿌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캐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출란규시를 보고 다 댓글을 달았던 모양이에요. 그분한테 왜 캐는 장면을 안 보여주느냐, 당신이 연출 아니냐 그랬더니 노발대발 막 화를 내는 영상을 다시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연출 아니다, 또 연출이면 어떡할래 막 이렇게 하면서 올리시던데, 어쨌든 간에 화를 내실 일도 아니에요. 뿌리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 뿌리 안 보여주려고 왜 산에 가냐고요. 캐 갖고 와서 집에서 분에 심어놓고 내가 오늘 이거 산채한 겁니다라고 하시면 되지. 왜 그 산에 굳이 카메라를 그 힘든데 들고 가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갈 때는 자생지 환경이나 뿌리를 보여주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안 보여주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대면 돼요. 제가 늘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내 손이 좀 불편해서 안 됐고, 또 이게 뭔지 몰라서 일단 먼저 캐고 보니까 무늬가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산에서 캐는 장면은 못 찍었다든가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 되는데, 에이 나는 내 맘이야, 내가 안 보여줘. 그러니까 이제 진짜 속이려고 하시는 분들과 그분은 안 속이려고 하더라도 놓고 같이 묻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이제 그 의의 제기를 하는 에란인들이나 구독자를 원망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구나.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 나도 뭐라고 좀 해야 돼. 야단을 좀 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래 오해받을 것 같아. 나는 공개해야지 라고 한다든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만 왜 사람을 못 믿느냐. 이제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사례가 좀 있다. 거기에는 이제 조직병난을 갖다가 산에다 심어놓고 마치 중투 신화를 발견한 것처럼 연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난 구매하거나 이 유튜브 영상 볼 때 조심하시라. 그러면은 또 하나는 이제 경매장 있지 않습니까? 경매장 가면은 늘상 이렇게 써놓고, 저도 이제 그 경매장을 몇 번 한번 갔더니 이 문자가 막 와요. 병든 난, 바이러스 걸린 난은 출품하지 마시라. 경매. 그 무슨 얘기예요? 바이러스나 병에 걸린 난을 갖고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주의 문자를 주는 거겠죠. 자, 모촉에 바이러스 현상이 왔어. 이거는 폐기해야 되는 현상인데 빨리 신화가 나오면 그 바이러스 현상이 나오기 전에 신화를 뚝 띄어서 이쁜 촉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벌써 이미 이 세포 조직에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그런 난을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모촉부터 병에 걸려서 막 뿌리 썩은 병이 오거나 벌브 썩은 병이 왔어. 그러니까 아직 진행이 덜 된 부분만 띄어내가지고 그걸 서둘러 파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괜찮으니까 안 좋은 부분만 떼어내고. 그러나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으니까 멀쩡한 안을 좀 싸게 판다는 이유로 툭 구매해서 갖다 놓으면은 시간이 한두 달, 두 달 진행되면서 벌브썩음 현상이라든가 그 곰팡이 그 영향이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서서히 진행되는 중에 띄었기 때문에. 그런 부도덕한 행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난을 거래할 때 제 1순위가 뭐냐 했더니 희소가치성. 그리고 희소가치성 못지않게 2순위가 신뢰할 수 있는 난상인을 꼽았다. 이거를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인터뷰를 통해서 증명을 해드렸죠. 이건 뇌피셜이 아니고.
실생배양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육종해서 만들어낸 F1 품종을 마치 산에서 자기가 오래전에 갖고 내려와서 오랫동안 키웠다라고 하면서 산채품인 것 마냥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 예. 또는 일본에서 그 우연한 기회에 입수할 루트가 있어서 입수해놓고 그걸 숨기고 뭔가 무명품인 것처럼 산에서 내려와서 누군가 집에서 키우던 것 중에서 무명품을 분주해서 파는 것처럼 연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다. 그거는 뭐 제가 너무 많이 예를 들었고 증거도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앞서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육종품이 굳이 아니더라도 일본 난중에서 명명품, 명명품 중에서도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명명품들이 있어요. 일본은 명명품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명명품 중에서 신화 하나가 모촉하고 조금 다르게 변이돼서 올라오면 그게 신품종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예.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겪었던 사례와 제보받았던 사례를 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한 가지 더 약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병든 난이 와서 죽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가짜난 만들어 놓고 산에서 물 뿌린 거예요. 그 신화 받으면 무지로 올라오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물에 담궈서 판매해서 결국 신화를 보지 못하고 그 전에 사망하도록 만드는 행위. 그래서 모 유튜버가 산에서 단엽 서호반을 캤는데 350만 원에 샀대요. 한 촉짜리를. 왜냐면 생강근에도 달려 있고 뭐 저 뿌리도 산채 뿌린 걸 확인했으니까. 근데 죽더라는 거죠. 죽었대요. 한 2달, 3달 정도 걸려서 죽었다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죽었으니까 뭐 증거는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 이런 사례 중에 하나였다면 가짜란을 팔았거나 아니면 산채가 아닌 것을 산채로 팔았거나, 그래서 나중에 문제되는 걸 두려워해서 소금물에 담갔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유추해석은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도덕한 판매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거 뭐 대충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시거나 또는 소문을 들어서 주변 분이 그렇게 속아서 구매했던 것을 보셨거나, 이거 뭐 아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만 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자,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공감대를 같이 형성했던 사례들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지금 6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한 가지 산에 뿌리는 거, 산에 심어놓은 출란으로 연출하는 거, 실생비약이나 이런 것들을 산채로 둔갑해서 파는 거, 바이러스 걸린 거, 병에 걸린 거,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거, 일본의 명명품 중에서 신화가 약간 좀 색다르게 올라오면 그거를 무명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이거 전부 다 부도덕한 행위고요, 사기 행위고 남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분들이 없는데 뭐 내가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유튜브를 열어도 알 수 있는 행위. 꽃이 없는데 이거 보름달에서 2촉을 띈 것입니다. 1월화에서 2촉 띄었습니다 하는 행위.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행위 자체가 다 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매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사기꾼들이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속여서 판매했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나쁜 마음 먹고 나도 민칠란 2촉 띄어다가 이거 보름달이라서 한 거라고 팔아야지. 그리고 더 이상 못 자라게 그 뭐 독한 농약에다 한번 담궜다가 보내줘야지. 제가 그렇게 할 거라니까요. 제가. 그럼 나를 어떻게 막을 거냐고요, 나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행위 자체를, 이게 하면 안 되는 부도덕한 행위를 규정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이 세계로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는 정직하게 판매합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왜냐?
내가 그렇게 부도덕하게 똑같이 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부도덕한 행위다. 저도 유튜브 하면서 처음 봤어요. 전에는 뭐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가 하면서 이상하게 꽃 사진을 올려놓고 꽃을 팔고 무지 민출란을 올려놓고 앞으로 여기서 중투가 필 것이라고 팔고. 이게 참 웃기는 코미디죠. 돌아보면 코미디예요 이게. 예, 근데 우리는 그게 무의식 중에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 어느 순간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려고 한다.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8번째. 이 인문이종으로만 봤을 때는 얘가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닌데, 인문이종이야. 근데 꽃이 미개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서도 한쪽 두 쪽도 있지만 5, 6쪽짜리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지금 유튜브 뒤져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미개화, 꽃을 보지 않았다, 기대된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꽃은 봤겠죠. 봤는데 자기가 못 봤다. 그러나 이건 개화는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이해하겠어요. 저도 그런 거 몇 개 갖고 있으니까. 뭐 인문이종이 하도 좋아서 꽃이 뭐 피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저 키우는 거 있어요. 그건 저는 못 봤죠, 꽃을. 그러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게 확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화이품으로 사지 마시고 이거 그냥 인문이종 서호반으로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죠. 그러나 미개화, 꽃을 안 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이 꽃 한번 보면 어떨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그렇게 하면 저도 꽃 다 본 거 다 그냥 미개화라고 판매해도 괜찮은 거다. 괜찮다는 겁니까 지금? 정말 저도 에란인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막 열받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거 화를 안 내고 목소리를 탁 톤 다운 시켜서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댓글 달면서 막 열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람인 이상 이런 거 보면 막 열받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막 완전 품절됐대요. 그럼 누군가 샀다는 얘기인데 그런 분들이 난계를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멸을 느끼고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아는 순간. 근데 한쪽에서 교회 부흥이 하듯이 열심히 에란인들을 만들어내고 에란인들을 난계에 들어오도록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서 난인들을 늘려놓으면 뭐합니까? 그쪽에서 떠나는 인구가 더 많은데 몇몇 속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팔고 싶어도 좀 자제하고 내 수중에 들어오면 내가 꽃을 봐서 꽃대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꽃새가 이런 게 폈습니다. 이렇게 파는 것이지. 미개화는 무슨 미개화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산에서 산채해가지고 내려온 거 외에는 미개화가 없어요. 미개화를 왜 팔겠습니까? 그 파는 사람은 이유를 한번 대보라 그러세요. 왜 파는지. 그 꽃에 복색 소심이 나올지 어떻게 알고 팔아요, 그거를. 코미디 같은 얘기죠.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그걸 믿어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9번째 이제 10가지만 소개할게요. 오늘 뭐 10가지면 대충 뭐 얘기 다 되는 것 같아요. 9가지 하고 10가지 이 2가지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장난질 치고 가짜란을 만들고 산에 가서 심어놓고 연출하고 이런 것만 여러분들 부도덕한 행위인 줄 아시죠? 난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기는 행위. 예. 그거 난상인이에요, 난상인인데, 뭐, 저하고 공개 1대1 토론, 그냥 유튜브에다 그냥 생방송으로 열어놓고 공개 1대1 토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그냥. 해서 그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셔요. 내 말에 만약 그분이 맞는지. 예. 주식이나 중국 펀드도요. 이거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다가 개박살나는 경우 많고요. 그렇게 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거로서 금융당국에서 조사해요. 여러분들.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다못해 식물을 가지고 원금 보장을 하고 뭘 어쩌고. 이거는 가짜나 만든 것보다 더 큰 사기 행위다. 저는 단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의의 제기하실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의의 제기하셔도 좋아요. 저도 공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거 사기 행위다.
더 큰 사기 행위, 그런 사기 행위보다 뭐 원금 보장이 되는 1억짜리를 난초로 사면 몇 년 키웠다가 원금을 다 뽑고 그다음부터는 한 달에 뭐 1,000만 원, 500원씩 돈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마지막 10번째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10번째. 여러분들 댓글을 좀 달아주셔서 저희한테 좀 용기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 9가지 얘기를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가 생활당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고, 뭐 교수님하고도 인터뷰했고, 에라닌하고도 인터뷰했고,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백단 사장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난실 내가 나중에 내렸지만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그 이런 비도덕한 행위가 이 난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난 웬만큼 난력을 갖고 계신 분 다 알아요. 다 알고, 뭐 어떤 나는 조직배양 맞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입소문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바닥이 왜냐면 그 매니아들만 딱 모여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난도 오래 하셨고, 난계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제가 난 어떤 뭐 조직의 무슨 총무니 회장이니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난계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하신다고 자칭 난계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명함에 박아놓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현상을 알면서도 함구하는 행위, 이게 지금까지 9가지 말한 난거래의 사기 행위보다 더 나쁜 것이다. 그래서 뭐 위인은 돌아가시면서 그랬죠. 침묵하는 것은 악의 편이다 그랬어요. 동조하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왜? 뭔가 공생관계에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행위, 또 그러한 것에 함구하면서 마치 난 꽃의 색깔이 어떻니 이런 것만 떠들면서 그런 행위에 일체 눈, 귀에 다 담고 이런 사기 행위가 지금 에라인들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함구하는 행위, 그러면서도 난계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지금도 전국을 떠돌면서 강의하시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오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슐랑교실을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